다른 유튜브를 봐도 모발 이식 후 5년, 10년 후 어떻게 되는지 정보가 별로 없어서 질문해봅니다. 탈모약은 지연의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머리가 밀려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럼 이식한 후에 심은 머리를 두고 뒤로 밀렸을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발 이식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야 하는 수술인데 생각보다 앞을 알려주는 정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장기 팔로우업이 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환자 한 분을 뵀을 때 보통 우리가 보게 되면 임상적으로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제 수술만 따지면 다시 오실 기회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변하시는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병원들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데이터를 갖고 싶어 하니까 저희는 자꾸 수술 이후에도 오세요. 남아있는 부분들이 중요해요. 이런 걸 관찰해야 되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최대한 오시기를 만들어 드리면서 장기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게 저희 마음이에요. 그래서 수술이 잘 되고 결과 좋게 나와도 거기서 끝났다고 여기지 않고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밀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기 위해서 계속 오시고 사진하고 영상을 남기기를 항상 원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계시고요. 수술하지 않는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어떠한 관리도 되어 있지 않으면 완전히 밀려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대한 케이스들을 정수리 탈모의 재수술 케이스로 한번 다뤘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대화됐을 때 흔히들 말하는 여기 양쪽 뿔만 남았을 때 그런 것 외에도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거는 수술하고 나서 그렇지 않는 부분들의 탈모 속도가 굉장히 빨랐을 때, 이랬을 때는 그만큼 변화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기존 머리카락이 빠져버리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추가 수술을 금방 빨리 또 고려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처음 수술량이 너무 많아서 추가 수술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게 생기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 질문은 그런 속도들을 어떻게 늦추기 위해서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약을 써가면서 지켜봐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일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장기로 플랜을 찾아본 케이스는 있느냐. 저희 수술 환자 중에서 장기적으로 관찰하는 환자는 아직 없어요. 지금 저희가 팔로우업이 좀 일천해서 그렇죠. 근데 저희 재수술을 계획하고 오신 분 중에서 수술 이후에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역시 수술하지 않는 부분들의 밀도가 현저하게 좀 떨어져 있고 수술한 부분들의 밀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2차적인 문제를 안고 오시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더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습관을 들이자고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는 지금 가능한 수준의 보존 치료에 대해서 꼭 쭉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냥 약을 먹는 것 뿐만 아니라 미녹시딜 바르는 거, 그 다음에 판토거나 파시딜 같은 약용효모의 보조제 개념, 영양제 개념의 약을 먹는 것, 그 다음에 엘크라넬을 바르는 것, 남자들 기준으로, 그 다음에 LLLT 절추정 레이저 쓰는 거, 우리가 루틴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들을 다 습관을 만들길 원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빠질 곳들, 항상 저희 상담 보시면 그것들을 먼저 관찰하는 저희 일이거든요. M자의 경계 부위에 속하는 이 앞부분들, 에그 부분을 포함한 부분들이나 에그 부분 뒷부분이나 그 다음에 정수리, 가마를 포함한 부분 또는 가마 앞부분의 부채꼴 양상으로 두피가 비쳐 보이는 지점들, 이런 지점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계속 스스로 관찰해야 된다고 한없이 강조해요. 저희가 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 팔로우업 얘기하는 거예요. 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런 곳들을 위주로 밀도를 비교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저희 수술한 분들 6개월, 10개월 팔로우업 보면 간혹 저희 수술한 부분이 아닌데 계속 밀도를 보여주는 장면이 생기죠. 중앙 부분이 좀 비어 있잖아요. 정면에서 보이는 저 부분 수술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그리고 수술 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충분히 얘기하고 들어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입니다. 이것들은 그런 계속 밀도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변하시는지를 보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1번 원칙은 관찰할 지역들을 먼저 관찰하고 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0번 원칙을 얘기했죠. 할 수 있는 치료들을 하나씩 습관을 들여가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추가적인 치료나 아니면 추가적인 관찰들 더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추가적인 치료라는 거는 이제 아주 공격적인 치료죠. 병원 치료에서 어딜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관찰하는
부분들은 아주 더 예민하게 봤을 때 나의 타입이 경계 부위가 좀 더 밀도가 떨어지는 타입이니까 그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거나 아니면 두피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같이 관찰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역시 보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는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물망을 치고 약에 대한 그물망을 치는 거죠. 보존치료 그물망을 치는 것들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찰할 것들을 관찰하자. 이 두 가지를 꼭 하기를 원해요. 남자분들은 여기서 훨씬 쉽죠.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가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